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해주린이 MC 박하윤입니다. 해외 주식을 시작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올바른 투자 문화를 전달하고자 주식 투자를 위한 사전 준비부터 정보 수집, 매매,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노하우를 배워가며 성공 매수해보자, 성공 바이하자는 의미로 기획된 미래세대우 스마트머니 신규 콘텐츠, 이름하여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전치사 바이 아니고요. 성공 매수의 바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지난 1편에서는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아직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마인드 세팅을 끝내시고 본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오늘도 구용옥 상무님 모시고 두 번째 스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두 번째 스텝을 배워볼 텐데요.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스텝은 투자를 하기 위한 정보 수집입니다. 이른바 투자 정보력 발휘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분석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SNS나 일상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박하윤 아나운서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요. 네. 주로 어떤 정보를 활용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뉴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는 저 같은 주린이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고 또 SNS에서 들려오는 정보들은 신뢰가 잘 가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신의 주관이 확실하다면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는 곧 정보력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는 것이냐. 그 다음에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전문가의 정보를 잘 분석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게 최종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린이에서 탈출해서 주식 투자 고수가 되려면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같은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좀 볼 줄 알아야 나도 주식 좀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무님, 저도 그동안 내동매매를 해왔는데 저번 1편에서는 내동매매 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도 보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이용하려면은 분석 자료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서치 자료를 작성한 이유에 따라서 몇 가지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는 실적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슈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형별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주가 흐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관련된 자료는 주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나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할 때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적에 관련해서는 향후 그 해당 주식의 투자 의견이라든지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서 계속 추적해야 될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의 실적은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슈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먼저 단기 이슈 자료 같은 거는 이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급작스러운 시장에 이슈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정보는 단타나 초단타를 하시는 데일리나 헤비 트레이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정보에 상당히 민감하시고요. 실제로는 리포트 나오기 전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장기적인 그 이슈를 다루는 자료인데요. 주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들을 분석하는 거가 될 거고요. 요즘 많이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료 아니면은 친환경의 어떤 테마로 전 세계가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든지 장기 트렌드를 다루는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네. 상무님 이런 투자 분석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우리 미래에셋 대우를 이용한다면 좀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미래에셋 대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몇 년간에 걸쳐서 발표된 자료가 다 들어 있고요. 만약에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모바일 앱의 항목을 찾아보시면은 리서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모든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쉽게 판단을 설 수가 없어요. 분석 보고서를 보다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하나 생각하시고요. 혹시 그 박하윤 아나운서께서는 적중률을 더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아니면 분석력을 더 중요하게 저는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적중률을 봐야겠죠. 네. 뭐 그것도 상당히 그 추구하는 게 그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분석력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느냐를 잘 설명하는 그 분석력이 있어야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분석 보고서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보고서를 쓰려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는 애널리스트 자료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정보로 취득하는 게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애널리스트의 전문적인 분석 자료는 그 자료가 방대하고 또 초보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분석 자료를 잘 보는 우리 상무님만의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분석 자료를 이제 쉽게 보는 방법을 좀 몇 가지 네.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입니다. 분석 보고서의 제일 앞 페이지에는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약을 먼저 쫙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고서를 왜 썼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작성 배경이라든지 이런 보고서 나오게 된 어떤 발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자료를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무게를 두고 읽어야 될지 이런 것들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결론부터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리포트가 뭐 때문에 썼는데 어떤 결론이 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제가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나 또 시간이 없는 우리 직장인 분들, 또 초보 주린이 분들은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결론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숲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나무들의 종류를 한번 파악해 보면서 네. 전체적인 자기 실력도 올리고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한 가지 견해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파악을 해보라는 건데요. A라는 리포트에 없던 내용이 B라는 리포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의 그 자료들을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신문 기사 정보는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해야 좋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사의 속성상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따옴표입니다. 아, 이거. 예.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기사의 내용에 따른 전문가들의 코멘트들을 기자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 오늘 상무님께서 말씀을 하신 투자 정보는 적중률보다 분석률이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 말을 인용하는 거죠. 이 코멘트 내용들이 이제 어느 언론사가 취재냐에 따라서 요즘 뭐 서로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의 내용들은 일단 팩트 위주로 보려는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기사 형태는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나 주장을 표현하는 기사. 논설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신만의 논조로서 분석을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읽는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취사 선택하는 거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기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설이나 사설 같은 거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신문 기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식을 얻는 기회로 활용한다. 신문 기사에는 용어 설명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관심사항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모든 기사들이 좌냐 우냐 자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배격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 전개 과정, 기사의 논리적인 과정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고자가 어떠한 논리적인 구조로 설명을 했는지를 배우면서 자기도 한번 그걸 따라가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투자 아이디어하고 연관시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었으면 이 기사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데 유리하구나, 불리하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다섯 번째는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는 상당히 그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경제 기사를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국내 기사만 보지 말고 해외 언론 기사도 보자. 상당히 이제 저명한 저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쓴 기사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시각을 글로벌로 좀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주식을 하려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를 다양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변 일상이나 SNS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네, 주변 일상이나 SNS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주변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서 이거를 아이디어로 확장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 주변에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배달하는 업체가 돈을 벌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과거에 맛집 경우는 줄을 엄청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배달이 된다는 거는 언제든지 그 맛집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맛집은 공간적인 제약, 즉 좌석 수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무한대로 팔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맛집을 운영하는 회사는 상당히 시장에서의 힘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저도 매일매일 배달을 시켜 먹는데 먹기만 한 것 같아서.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SNS입니다. 네. SNS를 보면은 뭐 다양한 취미 활동, 뭐 나는 오늘 어디 갔다, 뭐 어떤 옷을 입었다 여러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매 업종 아니면은 뭐 옷을 만드는 회사, 옷을 파는 사람 이런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옷을 만들고 그런 여행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SNS는 아무래도 가짜뉴스가 판치는 주요 루트인 만큼 작은 이슈에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사회적 트렌드를 읽는 데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은 네. 자기 판단, 자기의 기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험적인 자본 등이 뭐 항공업에 투자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테슬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회사도 있고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자꾸 이제 우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냐. 누가 이거를 가겠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다시 확장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우리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주로 비행기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은 상당히 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한 12시간 걸리던 비행 시간이 뭐 2~3시간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네. 미국 출장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다. 우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은 그거에 투자하고 그거를 주도하는 회사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판단, 그다음에 비판적인 수용을 통해서 정보를 자기 정보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자꾸 길러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두 번째 스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살펴볼 때는 보고서를 유형별로 분류해 작성 사유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분석 보고서를 보는 방법은 역지사지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작성된 보고서가 좋다. 신문기사는 팩트기사와 논설 또는 사설 견해기사로 구분하고 지식을 얻는 기회로 활용해 꾸준히 정독하는 게 좋다. 주변의 일상이나 SNS에서 유행하는 사회적 현상을 살펴 유망 기업을 찾아보자.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